미국에서의 팁 문화는 매우 일반적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팁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추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주로 레스토랑, 카페, 바, 택시, 호텔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주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팁을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팁의 기준은 보통 10%에서 20%입니다. 미국에서의 팁은 종업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겨지며 서비스 업종 종업원들의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팁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먼저 팁의 유래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팁 문화는 영국 귀족 문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한 커피숍 박스에 신속한 서비스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고객들이 동전을 넣었습니다. 이 문구의 첫 글자를 따서 팁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남북전쟁 후에 미국인들이 영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팁 문화를 미국에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팁 문화가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팁이 많이 부담되어 많은 사람들이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셀프 계산대에서도 팁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으면 점원이 마지막 단계에서 모니터 혹은 태블릿을 손님 쪽으로 돌려주면서 여러 옵션 중에서 팁 금액을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금액 옵션은 주로 15%, 20%, 25%, 스스로 결정 그리고 노 팁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점원이 빤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뒷줄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노 팁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서 팁 문화의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또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게 일하는 종업원과 배달 종사자에 대한 배려로 인해 미국의 팁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배달앱과 태블릿 결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팁 결제 과정을 포함시켜 놓아 팁은 더 이상 고객의 호의가 아닌 가격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동일한 식당 내에서도 팁을 받는 홀서빙 종사자와 팁을 받지 못하는 주방 종사자 간의 수입 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급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 한 고객이 $20짜리 피자를 시키고 피자 배달원에게 $5의 팁을 건넸지만 부자인 사람이 $5밖에 팁을 안 주냐며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팁 문화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팁 상한이 최대 40%까지 치솟는 등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식당 종업원들은 팁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임금이 책정되며 팁을 받는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팁이 자발적 호의가 아닌 가격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과 팁 노동자용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하는데요. 팁 노동자란 하루에 $30 이상의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를 말하는데 팁 소득을 감안해 이들의 최저임금은 기본임금보다 낮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데요. 반면 최저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팁 문화를 종용하는 일들이 벌어져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카카오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앱으로 최근에는 승차 거부 없이 운영되는 카카오티 블루의 감사 팁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승객이 최고 점수인 별 5개를 주면 팁을 지불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며 승객은 1,000원, 1,500원, 2,000원 중에서 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용자들과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팁 문화와 봉사료에 맞추어져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대상 택시가 일반 택시가 아닌 블랙, 모범 벤티, 블루 택시로 일반 택시 요금보다 이미 비싸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팁까지 유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만족할 경우에만 자율적인 선택으로 지불하면 되지만 이용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팁 기능 도입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고 특별히 사례를 하고 싶은 경험을 했다면 별도로 감사 팁을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택시 탑승 후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남긴 경우에만 팁을 줄 수 있는 화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팁박스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빵집에서 팁을 지급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나라에서 무슨 팁박스냐, 이런 미국 문화는 안 들여왔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고 결국 해당 음식점은 팁박스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계산대에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고객에게 팁을 부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팀 문화 논쟁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식당 주인은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 그만큼 팁을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이 판매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팁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과연 팁을 받는 것은 불법인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가격표에 팁과 같은 봉사료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설명을 따로 표시하는 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격표에 실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 외에 팁을 요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표에 없는 팁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면 팁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강요가 아닌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팁을 지급하는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요구하는 건 강제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 사회는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점주들이 인테리어용으로 팁박스를 비치하더라도 소비자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팁 문화가 자리 잡으면 오히려 종업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경중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팁으로 해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팁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팁에 대한 불만과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져 오히려 소비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성인 남녀 12,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팁 문화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팁을 부과하거나 받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인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는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면 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팁 도입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는 5%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팁 문화가 현재로서는 아직 미숙하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로 보아 팁 문화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한국은 여전히 생필품 가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실한 종업원이 팁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인기 연예인인 박명수는 라디오 방송에서 팁 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팁은 말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팁을 제안받으면 거절할 것입니다. 요구받으면 거절할 권리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봉사료라고 해서 따로 계산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팁 문화가 들어오면 아무도 그 가게에 안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안 맞기 때문인데요. 물론 서비스에 감사해서 팁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 문화입니다. 회식하러 고깃집에 갔을 때 어머님들이 고기를 잘 구워주시고 서비스를 잘해주시면 감사하다고 2만원씩 드리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라며 박명수의 팁 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은 한국에서의 팁 문화와 관습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팁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팁 문화의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팁 문화가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며 TV 서비스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국내에서 과연 팁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만일 팁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다면 그 여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팁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